안녕하십니까. 미국 주식시장을 신속하고 알기 쉽게 전달해드리는 미주알의 어스틴입니다. 참으로 조정이 컸던 2월의 넷째 주였는데요. 항상 우리가 여러 번 조정을 겪지만 언제든지 조정은 아프고 후회를 많이 하게 합니다. 넷째 주에 두드러지게 나타난 거는 이제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의 급격한 상승, 이에 따른 기관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이 주식 성장주에서 가치주로 옮겨지면서 성장주에 많은 비중을 두었던 투자자들의 경우 상당히 손실폭이 컸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이제 고래인데요. 이 고래를 이제 미국에서는 기관 투자자들로 보이고요. 항상 2월에서 3월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개편하는데요. 이는 12월에 하는 것보다도 2월, 3월에 해야 세금적 측면에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S&P 500 같은 경우에는 이제 2.5%, 나스닥과 세미컨덕터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는 5% 이상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파이낸스 같은 경우는 소폭의 하락에 그쳤고요. 오일과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올해 연초부터 상승의 주도 업종으로 자리 잡았듯이 이번 주에도 4%에서 상승을 하면서 여전히 견조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이 지금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종목별로 보시면은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 6%대로 하락했고 2020년도에 큰 폭의 상승을 보여왔던 아마존 같은 경우도 8%나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이제 마스터카드라든지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상승을 보였고 일부 베이스 메탈이나 에너지는 아까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이제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가장 두드러진 거는 이제 텍사스 공장이 한파로 인해서 이틀 정도 가동 중단됐다는 테슬라의 이제 소식에 의해서 테슬라가 13.36% 하락하면서 기술주 하락의 가장 큰 심리적 요인으로 이제 작용하였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을 우리는 안 볼 수가 없는데요. 팬데믹이 나기 이전, 그러니까 이제 프리 팬데믹 수준에서는 한 1.9% 수준에서 유지하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발생하면서 미국 경기의 급격한 디플레이션 우려감과 위험 회피 그런 어떤 투자로 인해 가지고요 0.4%까지 급락하는 모습을 여기서 이제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뒤 이제 3월서부터 이제 연준의 적극적인 시장 개입에 힘입어 가지고요 0.6%에서 기간 행보를 보이고 있다가 작년 9월서부터 상승의 기울기를 서서히 이제 올려가는 모습을 암시하고 있었고요. 하지만 올해 들어서 이제 2월 달 들어서 이제 급격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여기에서 이제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목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의 주요 기관 투자, 제가 알기로는 한 두 군데서요, 500억 달러 상당의 채권을 급매하는 모습을 나타냈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 시장이 이제 요동하면서 국채 수익률이 단기적으로 1.6%까지 상승하고, 이에 따라서 이제 주식시장, 특히, 금리에 민감한 성장주가 많이 모여있는 나스닥 시장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면서 나스닥 시장도 3.5%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이제 금리가 이제 상승하는 데에는 여기서 뭐 이제 지금서부터 이제 상승한 것은 아니고요.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작년 9월서부터 서서히 상승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러한 요인은 미국의 경기가 어느 정도 이제 회복되고 있음을 우리는 이제 암시하고 있는 거고요. 단지 이제 무서운 거는 이제 이 상승의 기울기가 가파를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우려하고, 이렇게 이제 급해질 경우에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bad inflation 있죠? 코스트가 이제 높아지면서 발생하는 인플레이션. 이 인플레이션에 의해 가지고 연준이 갑자기 이제 통화량의 자물쇠를 잠그는 거 아닌가라는 그 우려감 때문에, 시장은 지금 민감하게 작용하고 있는데요. 그런 상황은 결코 아니고요. 지금 국면서부터 이제 어느 정도까지는 페더럴 리저브가 용인하는 리플레이션 기간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주가는 인플레이션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아요. 엄밀히 얘기하면 인플레이션의 해지가 되는 것이 이제 주식이고요.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유지되면 주식은 계속적으로 오릅니다.
단지 주식시장이 무서워하는 거는 급격한 통화량 감소로 인한 디플레이션입니다. 이런 부분이 요번 연준이 언급한 바와 같이 없을 거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상황에서 디플레이션이 아닌 리플레이션 기간이고, 이 리플레이션 기간에 어떤 식으로 매매해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주식이 12,900선에서 나스닥 지수죠. 상당히 이제 하반 경직성을 보이면서, 물론 이제 금요일, 목요일 같은 경우 3.5% 급락했지만 금요일 날 금리가 소폭 안정세를 되찾으면서 상승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직까지 이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의 파급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더욱더 가속화가 된다면 이런 어떤 성장주들이 집중되어 있는 나스닥의 경우 여기 심리적 2차 지지선인 12,500까지도 무너질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여기 보는 바와 같이 12,900선에서 이제 지지대를 형성하면서 오른쪽 헤드앤숄더의 오른쪽 어깨를 유지하면서 상승 반등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예측해 보는데요. 그러한 요인 중에 하나가 오늘 제가 지금 이제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오늘 미 하원 의원에서 이제 아직까지는 상원 의원은 결정이 나지 않았지만 1.9 트릴리언 달러라는 코비드 경기 부양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코비드 부양안의 통과는 이제 모든 정책이 이제 페드에 의해서 이제 페드의 유동성 확대에 의해서 이제 경제가 움직였다면 옐렌 미 재무장관이 얘기하는 것처럼 통화량 공급 확대와 실물 경제의 어떤 괴리를 1조 9천억 코비드 비를 통해 가지고 이제 재정 정책을 확대시키면서 어느 정도 이제 커버해서 미국의 경제를 이끌어 나가는 리플레이션 그 기간으로 지금 이제 정이 내려지고 있고요. 그러한 부분에서 지수는 어느 정도 이제 상승세를 다시 맞이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이제 이 차트를 상당히 중요시 여기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이 차트에 대해서 한번 깊이 연구를 해 보셔야 되겠는데요. 항상 이 괴리도가 지금처럼 나타난 적은 없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주가와 실물 경제와의 괴리도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건 없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잘 아는 미국의 옐렌 재무장관은 여기서 이제 1조 9천억의 파이낸셜 코비드 비를 통해서 재정 정책을 통해서 실물 경제를 반드시 끌어올리려고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금리는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지금 상승하는 이런 금리를 우리는 굿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물건의 원재료가 없어서 코스트 푸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디맨드 풀, 소비 활동을 촉진시키면서 발생하는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이 인플레이션과 구리의 가격이 올라가면서, 자, 여기서 이제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제 하는데요. 여기 2017년서부터 19년간의 주가 기울기와 이때의 주가 기울기는 반드시 이 기울기가 이제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이제 가치주를 성장을 했을 때는요, 우리가 뭐 몇 배다, 10배다, 2배다 이런 게 아니고요, 10%, 20% 그럽니다. 따라서 향후 재정정책으로 금리는 상승하지만 주가는 상승세가 꺾이는 것은 아니지만 상승의 기울기가 상당히 줄어들 걸로 보이고, 그 안에서 성장주에 대한 예리한 비판들이 향후 계속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요 기울기가 2017년도에서 19년대로 줄어든다라고 감안을 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포트폴리오를 지금의 기관 투자자들이 하는 것처럼 바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이러한 리플레이셔너리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시점에서 우리가 어떠한 투자 전략을 갖춰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는 반드시 기울기가 줄어들기 때문에요, 목표 수익률은 낮아지고 이 주가는 어느 정도 상승폭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매는 짧게 해야 되고 종종 하락장이 옵니다. 그때를 대비하시는 전략이 저는 현명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번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금리가 올라가다 보면 우리가 그로스, G에 대한 상대적 가치가 떨어지고 거기에 따른 이제 금리, 실적, 디비든이 이제 많이 중요시 여겨지기 때문에 우리는 성장주보다는 실적, 이것에 많은 비중을, 어느 정도의 비중을 상당히 2020년도에는 실적에 대한 비중을 둘 필요 자체가 없었어요. 하지만 요번에는 둬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눈에 지금 보이는 현상은요, 예전 2020년도는 무조건 비대면이었습니다. 비대면, 줌 떴고요. 그 다음에 AMC 가라앉았고요. 화장도 안 하고요. 배는 다 나오고요. 이러한 비대면이었다면 2021년도에는 코로나 백신이 확대되면서 대면 경제로 바뀝니다. 지금 미국에서 지금 소비자들이 세이빙스 레이쇼가 20% 이상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돈이 많아요. 이런 적이 미국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현상입니다. 미국은 돈 쓰는 나라예요. 소비가 미국 경제에서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대면 경제로 바뀌면서 과연 무엇이 소비를 촉진시키고 그거에 따라서 어떤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수혜를 받을지에 대해서 우리는 예리한 매 눈으로 확인해 봐야 됩니다. 저는 이런 대면 기업으로 헬스, 피트니스, 화장품, 그 다음에 여행, 기타 등등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투자를 해볼 시점이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하셔야 하는 것은 2020년도에는 투자였어요. 자율주행, 에어택시, EV, 워낙 금리가 낮은 상태에서 기회비용이 낮다 보니까 2026년도에 뭐가 된다라고 하면 우리는 투자할 의지가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금리가 인상하는 상황에서 금리 인상은 주가에 우호적 역할을 작용하고요. 이 금리 인상이 비용의 증가에 의해서 bad inflation에 의하지 않고 배드 인플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뭐 페드가 이제 통화량을 잠근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이 디플레이션이 발생한다는 그런 우려감만 없다면은 주가는 상당히 이제 우호적으로 이제 작용한다는 건 이제 제가 여러 번 강조했기 때문에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고 보면 이런 투자에 대해서 상당히 양호한 투자자들의 반응을 보였다면 이번에는 소비입니다. 투자와 소비. 이 소비 쪽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올해 2020년도에 투자 포인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중요한, 그렇다면은 그러니까 성장, 그렇다고 성장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지금 4차 산업혁명과 5차로 급격하게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어느 정도 실적, 대면, 소비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늘려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제가 어떤 식으로 운영해야 될지 잠시 뒤에 설명 다시 한번 또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매크로적 측면에서의 다시 얘기해서 주식 주변 환경에 대해서 한번 이제 설명해 드렸고, 나름대로 그 리플레이션 상황에서 크게 주가 조정은 없을 것이다. 단지 이제 주가의 상승폭이 실적주 중심으로 옮겨짐에 따라서 그 상승률이 좀 낮아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3월 들어서 우리가 이제 어떤 업종에 집중적으로 좀 투자해야 되고 나름대로 초과 수익을 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저는 이제 대면 업종, 미국의 그 도로에 지금 이제 자동차들이 점진적으로 지금 많아지고 있고요. 올해 이제 한 3월서부터는 이제 비어있는 오피스들로 이제 다시 이제 출근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면 업종이 좀 이제 상승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풀라커, 이거 신발 만드는 회사고요. 이런 운동화 같은 거 이제 사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올게닉 슈퍼마켓인 스프라우트 팜스, 그다음에 요가 옷을 만드는 룰루레몬, 나이키, 젯블루, 이 항공 업종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뭐 이외에도 더 많이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연구하고 의견도 주셔서 서로 같이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거야 뭐 영원한 테마겠지만 소비를 중심으로 하는 호전 업종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여행, 대마, 카지노, 화장품 이쪽 섹션에서 이제 상당히 실적이 호전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는 기술주에 대해서는 항상 남들보다 더 많은 난리지를 가져 있어야 되고 방향이 어떤 쪽으로 가져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비록 이제 지금 현재 리밸런스나 리플레이션이나 상승의 기울기 이런 쪽으로 인해서 기술주들이 뒤쳐져 있지만은 어떤 모멘텀이 어떤 상승의 캐탈리스트가 발생할지 모르고 그때 되면 뭐 기술주의 상승률만큼 따라갈 수 있는 것은 없기 때문이죠. 자, 여기서 이제 최근에 이제 좀 보수적 관점에서는 나브 10불 근처에 있는 스펙주들이 상당히 지금 유망해 보이는데요. 시장은 뭐 항상 돌이켜보면 100% 맞는 상황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리스크 요인을 가장 감안하더라도 10불 근처에서 재료를 보유하고 있는 그런 어떤 나브에 대해서는 과감한 투자를 통해서 초과 수익을 충분히 얻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수직 2V 회사랑 지금 합병 예정이 있는 켈, 그 다음에 레딧과 이제 소문이 나고 있는 BYGG, 디스코드와 지금 소문이 나고 있는 FMAC, 그 다음에 차이니스 EV 를 하고 있는 CCAC,
뭐 크립토커런시에 이제 하는 LFTR 요런 회사들 외에도 이제 10불 근처에 있는 나부 그리고 이제 상당히 유망한 그런 회사들에 대한 투자는 제가 볼 때는 해도 충분히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저 2월 넷째 주 주식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에 대해서 한번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 모든 것은 여러분들의 판단에 이제 달려 있고 저는 이제 제 나름대로 이제 소신껏 말씀드리니까 잘 참고해서 좋은 투자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주식시장을 신속하고 알기 쉽게 전달해 드리는 미주알의 어스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